맘다니 행정부의 한파 대응 조치를 다룬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시점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일 오후 3시 브롱스 170번 가역 승강장에서 41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민단속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며 이번 주말 DHS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부정세무대리인과 환급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맘다니 행정부의 한파 대응 조치를 다룬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시점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일 열린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 뉴욕시에서 극심한 한파로 인해 1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노숙자 보호를 위한 시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줄리 매닌 시의장은 이번 사망 사건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현장 지원의 공백, 쉼터 수용 능력 및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발생한 18건의 사망사고 중 15건은 저체온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에 이번 청문회에선 시 당국이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논쟁이 부각됐습니다. 퀸즈 출신의 필웡 시의원은 상식적 판단에 의거해 노숙인들의 강제 퇴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강제 퇴거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퇴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의 강제 퇴거 관행에 변화가 없었다며 극한 날씨로 인한 비상사태 동안 시 관계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들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시작된 1월 19일 이후 시는 총 85건의 강제 퇴거를 시행했습니다. 10일 오후 3시 브롱스 170번 가역 승강장에서 41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에 거주하는 41세 아드리안 타워두가 10일 오후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오후 3시 브롱스 그랜드 콘코스에 위치한 170번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허벅지와 사타구니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해 즉시 링컨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해당 총격이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며 이번 주말 DHS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0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2건의 민간인 사망 사건에도 거듭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단속 노력과 성과를 옹호했습니다. 이처럼 양당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이번 주말 DHS 셧다운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재차 발생하자 이민 단속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요구하면서 DHS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 착용, 복면 착용 금지, 법원 발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부정세무대리인과 환급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 범죄수사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적발한 세금 사기 규모가 총 4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사국은 현재 세무대리인 사기와 악성 조세회피 수법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환급액을 보장하거나 환급액에 연동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세무대리인을 피할 것,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할 것, 빈 신고서에 서명하지 말고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세무대리인을 발견할 경우 불만 신고서를 통해 접수하거나 IRS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증된 세무대리인 명단은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철도 터널 사업을 둘러싼 연방 자금 지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금 동결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멈추고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현장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의 연방 자금 지원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넷 바르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6일 내렸던 자금 집행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데 따른 조치로 연방정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최대 2억 달러의 자금도 함께 묶였습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항소심을 맡은 제2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 측 항소가 기각될 경우 연방교통부는 자금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60억 달러 규모로 허드슨강 아래에 새로운 철도 터널 2개를 건설해 암트랙과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운행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방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서 공사는 지난 6일 오후 전면 중단됐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자금 동결로 인해 5개 공사 현장에서 약 1,000명의 노동자가 즉각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자금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지난 10일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수개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습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경제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연준이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워시가 취임하는 6월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제학자 다수는 올해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60%는 2분기 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3.50%에서 3.75% 수준에서 3.26%에서 3.50% 범위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주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체제에서 연준이 올해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만 명확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결정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발맞추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원칙을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는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지표가 섣부른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시가 본인 뜻대로 통화 정책을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유명 앵커 모친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경찰에 검거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10일 밤 애리조나주 투손 남쪽에서 차량 검문 중 낸시 거슬리 실종 사건 관련자 한 명을 붙잡아 신문했으나 11일 오전 석방했습니다.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앵커로 유명한 서베너 거슬리에 모친 낸시가 지난 1일 투손 외곽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9일 만에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사에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체포된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수색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체포됐던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10일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괴한이 낸시 거슬리의 자택 현관에 접근해 카메라를 가리려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복원해 10일 해당 영상과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 등 협력을 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10일 오후부터 FBI 증거대응팀과 함께 투손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진 리우리코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실종자의 또 다른 딸 애니 거슬리가 사는 마을에서 집마다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하 배수로 안까지 샅샅이 수색했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지가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대학 순위에서 뉴욕과 뉴저지의 여러 대학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최근 2026 세계 최고 대학 순위를 발표하며 뉴욕과 뉴저지 소재 대학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넬 대학교가 전 세계 15위에 올랐고 컬럼비아 대학교는 55위, 뉴욕 대학교는 86위를 기록하며 모두 탑 100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로체스터 대학교가 143위, 스토니브룩 대학교가 257위를 차지해 탑 50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11위로 탑 100에 포함된 유일한 대학이었으며 러커스 대학교는 275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임은 이번 순위를 산정하기 위해 학문적 역량과 성과, 혁신 및 경제적 영향력, 국제적 참여도 등 3가지 핵심 지표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특히 학생들이 새로운 발명을 특허로 연결하거나 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는 등 탁월한 성공을 이루는 정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이번 순위가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전기차 충전소의 미국산 부품 비율을 현행 55%에서 100%로 높이고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에서 이를 생산하도록 교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요건 강화 방침 및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세부 변경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대량 확보를 위해 충전소 생산에 필요한 철강, 건설 자재에 대한 미국산 사용 의무를 면제했는데 이런 조치를 되돌린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업체의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며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때 결정된 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민주당 주지사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장악한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자사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 레오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2세대 위성 4,500기의 추가 발사를 승인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레오의 위성고는 총 7,700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아마존 위성들은 고도 400마일 상공에 배치됩니다. 주파수 대역도 늘어나며 그 궤도도 추가되며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승인 조건으로 엄격한 시한을 제시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승인된 위성의 절반을 6년 내인 2032년 2월 10일까지, 나머지 전량을 9년 내인 2035년 2월 10일까지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아마존은 이 밖에 1세대 위성 1,600기도 올해 7월 이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FCC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FCC는 아직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9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코드명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이래 현재까지 150여 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는 서비스명을 레오로 바꾸고 정식 서비스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선발주자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9,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900만 명에 달합니다. 아마존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위성망 구축에 10억 달러를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예상치를 밑도는 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텍사스에서 20대 영국인 딸이 아버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7,350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1월도 미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과 한파의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최상위권 대학에서 아시안 신입생 수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며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카네기홀에서 3번의 매진을 기록했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오는 10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선보이려 카네기홀로 돌아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가 기존의 K-팝의 틀을 부수며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인물 명단인 포스트 넥스트 50에 선정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4월 24일부터 주 4회 워싱턴 DC 인천 신규 구간 취항을 앞두고 공식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사전 구매 시 한정된 좌석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6 강원특별자치도 뉴욕도민회관 및 회장 이취임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6시 플러싱 디모스 매너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의 혼과 아름다움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무용단의 특별 공연도 진행됩니다. 고향의 향수와 도민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